안녕하십니까.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이준식입니다. 9강에서는 주로 일제 식민통치의 선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10강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자료를 놓고 여러분과 얘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12강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벌인 침략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예. 이 강좌를 통해서 이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희망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강의 제목은 좀 낯섭니다. 식민통치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마케팅이라는 제목을 놓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마케팅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일제강점기 그러면 흔히 이제 일제가 무력, 무단을 통해서 강제로 조선을 지배했다, 통치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제로 무력을 통해서 지배한 것이 맞습니다. 식민통치의 기본은 무력이었습니다. 군대, 경찰, 사법기관 이런 수단을 통해서 무력으로 지배를 했는데 동시에 간과해서 안 될 사실은 무력 이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일제가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선전입니다. 각종 수단을 통해서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식민통치를 선전하는 영화를 만들고 침략전쟁을 위화하는 가요를 만들고 라디오 방송을 하고 경성일보나 매일신보 같은 어용 신문도 발간하고 잡지도 발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오늘 강의에서는 9강에서는 주로 박람회와 기념 축전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모든 근대 국가가 자신이 근대 국가로서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박람회라는 것을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이 박람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널리 모아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국가가 거둔 성과를 한 곳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행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박람회라는 명칭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1915년에 조선총독부가 개최한 첫 번째 대규모 박람회는 박람회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공진회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박람회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진회라는 명칭을 쓴 이유는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스스로 밝힌 것처럼 조선총독부의 시정이 시작된 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선이 지나치게 발전했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람회라는 명칭을 쓸 정도의 위상을 조선은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박람회라는 명칭 대신에 공진회라는 명칭을 써서 박람회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선총독부가 주최한 1915년 공진회 이전에 각 지방에서는 작은 규모의 공진회가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그것을 다 집대성한 것이 1915년의 공진회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915년 공진회에서 중요한 사실은 공진회가 열린 장소입니다. 경복궁에서 열렸습니다. 경복궁은 조선 왕조 그 다음에 대한제국 시기에 왕과 황제가 정사를 집행하던 그리고 왕과 황제가 거주하던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 조선총독부의 시정을 선전하는 조선총독부가 이룬 업적을 선전하는 공진회를 개최했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결국은 조선민중에게 아직 남아있을 조선왕조, 대한제국에 대한 향수를 갖다가 지워버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는 경복궁의 옛 정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정각 앞에 더 큰 규모로 궁궐에 어울리지 않는 근대식 건물이 들어서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더 커서 이 공진회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궁궐은 보지 못하고 조선총독부가 만든 근대적 시설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진회장에서 많은 물품이 전시가 됐는데 심지어는 닭, 돼지도 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간에서는 경복궁이 돼지우리, 닭장처럼 돼버렸다고 비아냥거릴 정도로 경복궁의 위상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조선총독부가 의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이는 많은 건물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임시 가건물입니다. 공진회가 끝난 다음에는 다 철거가 됐습니다. 하나만 가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만 석조 건물이었습니다. 돌로 지었습니다. 그 건물이 바로 나중에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쓰이는 건물입니다. 조선총독부 박물관은 해방 이후에 국립박물관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 국립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전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고궁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죠. 어쨌거나 이 1915년 공진회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일제 시정을 선전하면서 동시에 조선왕조 대한제국의 역사를 지워버리려는 의도를 이 공진회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진회가 끝난 다음에 이 경복궁 자리에 실제로 조선총독부 건물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경복궁을 말살시키려는 조선민중의 의식에서 경복궁을 말살시키려는 의도는 사실상 조선총독부 건물의 완성으로부터 이제 완료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제는 공진회나 박람회를 개최하고 나면은 늘 기념 엽서를 발간했는데 현재 여기에는 3개의 기념 엽서가 나와 있습니다. 1929년에 열린 조선 박람회, 역시 1929년에 열린 조선 박람회, 1940년에 열린 조선 대박람회 기념 엽서입니다. 먼저 이 기념 엽서를 보면은 옛 궁궐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형체가 뚜렷하지 않지만 근대적인 건물이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구 경복궁터에서 전시회가 열린다는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29년에 열린 조선박람회를 기념한 또 다른 이 엽서를 보면은 더 많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29년 조선박람회를 앞두고 조선총독부에서 1928년에 기념 포스터 현상 모집을 합니다. 그 현상 모집에 당선된 작품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조선박람회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주최한다는 사실이 적혀 있고요. 그 그림을 보면은 먼저 일장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가운데 일장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국의 식민 통치의 일환으로 이 조선박람회가 열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가 있습니다. 당시 민간 비행기도 있지만 비행기는 주로 군용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가 등장했다는 사실은 조선박람회가 군과 무관하지 않은 행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1929년 조선박람회에는 육군관, 해군관이라는 전시관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차가 보입니다. 자동차와 도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공장을 상징하는 도구가 보입니다. 여기도 공장 굴뚝이 보입니다. 그리고 근대적인 건물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 건물은 학교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총독부가 시정을 시작한 이래 학교가 많이 세워졌다는 것을 홍보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광물, 곡식, 소, 닭, 돼지, 물고기의 모습도 보입니다. 공장, 그 다음에 돈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공업, 수산업, 교육, 철도, 도로, 그 다음에 금융, 모든 분야에서 조선총독부의 시정에 의해서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그림 한 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궁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만든, 조선총독부가 만든 근대적인 시설물이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조선 박람회가 열리는 시기는 소화 4년,
그러니까 1929년이라는 사실이 적혀 있고 시작하는 날짜는 9월 10일, 끝나는 날짜는 10월 3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50일에 걸쳐서 조선 박람회가 열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장소는 역시 구경복궁으로 되어 있습니다. 1940년에는 박람회가 열리는데 이때 박람회의 명칭은 그냥 조선박람회가 아니라 가운데 클때자가 들어가서 조선대박람회입니다. 그리고 주최는 조선총독부가 아니라 1929년 조선박람회까지는 총독부에서 직접 주최를 했는데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의 역할을 하던 일본어 신문인 경성일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는 후원입니다. 그리고 조선군 사령부와 진해에 있는 요항부가 진해 요항군은 해군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육군과 해군, 조선총독부가 후원해서 조선대박람회가 열린다는 겁니다. 왜 조선대박람회를 조선총독부가 직접 주최하지 않고 경성일보사가 주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이유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쨌거나 조선총독부가 실질적으로 돈을 내고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장소입니다. 조선대박람회가 열리는 장소는 이전과는 달리 동경성역 앞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동경성역이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의 청량역입니다. 청량역이 당시는 동경성역이라고 불렀습니다. 1942년에 청량리역이 됐는데 동경성역, 그러니까 지금의 청량역 앞에 따로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조선대박람회를 개최한 겁니다. 이 포스터를 보면은 조선대박람회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기원 2600년, 그 다음에 시정 30주년 기념입니다. 한편으로는 일본의 역사가 시작된 지 2600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총독부의 통치가 시작된 지 30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조선대박람회를 개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눈길을 끄는 게 일장기고 그 일장기를 들고 있는 조선 여성의 복장입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을 상징하는 여성의 모습은 주로 기생을 연상시키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기생을 연상시키는 여성이었는데 이 조선대박람회의 기념엽서에 등장하는 조선 여성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여성이 아니라 위에는 흰, 그리고 아래는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아주 소박해 보이는 조선 여성입니다. 그 조선 여성이 일장기를 들고 있는 것은 당시 남성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벌이는 동안에, 전투를 벌이는 동안에 후방에 남아있는 여성들은 그런 남성들을 총력으로 뒷받침해야 된다는 이른바 총후 여성의 모습입니다. 조선의 여성들에게 총후 여성, 총후 어머니, 총후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모습이 이 그림에는 담겨 있습니다.